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밝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녀는 나무 밑동에 앉아 마을의 노인들을 따라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마을 북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사람들은 숲에 사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숲에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짝이는 날개를 지닌 나비나 인어의 노래를 흉내내는 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년 된 나무들만큼이나 지혜로운 고양이 딸랑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숲은 인간의 탐욕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진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루미에르는 집 주변에서 뛰어놀다가 우연히 입이 없는 이상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조각의 표면에 새겨진 신비한 문양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험에 대한 꿈이 커져간 루미에르는 조각의 비밀을 풀기 위해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버드나무 지팡이와 작은 등불을 챙겨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호기심과 모험에 대한 열정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점점 평소 듣던 이야기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을 걷던 루미에르는 환상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그녀 주변을 날아다녔고 멀리서 귀에 익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그녀는 크고 웅장한 나무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루미에르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고양이 딸랑이를 보았습니다. 딸랑이는 그녀에게 다가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소녀여, 너는 이 숲에 왜 왔느냐? 루미에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조각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고양이 딸랑이는 조각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조각은 마법의 열쇠란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는 열쇠지. 루미에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준다고요? 어떻게요? 딸랑이는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소망이 간절하다면 그것은 다가와 손을 내밀 것이야. 하지만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책임이 따른단다. 루미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딸랑이는 깊은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열쇠는 내가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아줄 것이야. 숲의 마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용기를 말이지. 루미에르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조각을 꼭 쥐고 숲을 돌아볼 결심을 하였습니다. 루미에르는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본 환상적인 광경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숲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루미에르의 이야기 덕분에 숲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그 숲을 보호해야 할 고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루미에르와 마법의 숲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서로 유대감을 느끼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숲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루미에르의 용기는 마법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루미에르는 숲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오랜 세월 동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라벨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벨은 대단한 재주를 가진 소녀로 그녀는 장미꽃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아름답게 핀 다양한 색깔의 장미들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장미들을 구경하기 위해 자주 라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장미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특정한 장미는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미를 찾기 위해서는 새벽에만 나타난다고 알려진 요정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라벨은 환상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은빛 날개를 가진 요정을 만났고 그 요정은 라벨에게 장미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새벽에 정원으로 오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꿈에서 깬 라벨은 요정의 말을 떠올리며 그녀의 모험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라벨은 용기를 내어 마을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는 숲을 지나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길가에는 이슬이 내린 풀들이 반짝이고 새들의 지저귀이 그녀의 마음을 더 설레게 했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 이내 그녀는 요정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은 그야말로 마법 같았습니다. 하늘하늘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수많은 장미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라벨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그루의 유독 아름다운 장미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그 덤불 속에는 일반 장미들과 다른 눈부신 금빛으로 빛나는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꿈속에서 보았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라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금빛 장미는 내 순수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란다. 이 장미를 통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벨은 요정의 청량한 목소리를 들으며 항상 소망했던 가족의 행복을 소원했습니다. 그 후로 라벨의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미 정원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게 되었고, 라벨은 자신만의 비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전설은 장미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졌고, 라벨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비밀을 찾기 위한 모험은 미래의 용감한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는 사방에 아름다운 장미가 만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장미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을에는 젊고 아름다운 소녀 클라라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넘치는 호기심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자연과 장미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는 동쪽 숲속에서 전혀 본 적 없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녀는 곧바로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주위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름답고 커다란 장미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장미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밝은 색을 띠고 있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클라라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정원을 거닐던 중 갑자기 나타난 하얀 수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탉은 클라라에게 다가와 신비롭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미 정원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하지만 그 비밀을 찾으려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해.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던 클라라는 수탉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날아다니는 무서운 그림자 짐승들을 피하며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클라라는 침착히 결단을 내렸고, 곧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였습니다. 클라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오전엔 4발, 오후엔 2발, 저녁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수수께끼는 어려웠지만 클라라는 곰곰이 생각한 후인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탉은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음을 알렸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랑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아름다운 장미들 사이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곁에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 보이나요? 그러자 소녀는 눈을 뜨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 이곳에 갇혔어요. 하지만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이제 모든 시험을 통과한 클라라는 수탉과 소년과 함께 장미 정원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처럼 젊어진 장미를 보며 놀라워했고, 모두가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클라라와 소녀는 시간이 지나 사랑을 키웠고, 마을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장미 마을의 비밀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로이라는 작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년으로 그 마을에서는 가장 작은 모험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이는 매일 집 앞에 있는 작은 숲에서 놀았지만 숲 깊숙한 곳은 항상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숲속에서 희미한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와 비슷했지만 더욱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로이는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로이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과 희귀한 동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나무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그의 둘레에는 여러 개의 작은 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로이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오른쪽 길 끝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열쇠였습니다. 로이는 그 열쇠를 주워 들고 모험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길을 따라가자 그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비치며 반짝이고 작은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무지개를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곧 신기한 생명체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나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천천히 다가와 로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작은 모험가야.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요정 미라벨이라고 해. 너의 방문을 환영해. 로이는 미라벨에게 자신이 숲속에서 들은 노랫소리와 그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라벨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 요정들이 이 숲의 평화를 위해 부르는 노래란다. 이 열쇠는 바로 이곳 숲의 마법을 지켜주는 열쇠지. 정말 특별한 날에만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열쇠를 찾을 수 있단다. 로이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느꼈습니다. 미라벨은 로이에게 숲의 마법과 비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로이는 그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미라벨은 로이에게 마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언제든 숲에 놀러 오라고 약속했습니다. 로이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겪은 신비롭고 환상적인 모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로이는 더 자주 숲에 가게 되었고 매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숲속에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와 마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로이는 진정한 모험가가 되었고 숲의 비밀을 통해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것들이 많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